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차트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는 분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오늘 영상 보시면 차트를 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오늘은 초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아예 볼 줄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고 이제 투자해볼 만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차트를 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차트에 뭘 보고 언제 사서 언제 팔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자, 차트를 보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라. 이 뜻은요, 쉽게 말하면 차트에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라. 이 뜻이랑 동일합니다. 정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을 딱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세요. 이 뜻이 차트를 보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보세요 라는 말이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지극히 본인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 되어야 되고요. 남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해가지고 어찌어찌 종목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거 언제 팔아요? 이거 더 사요? 더 팔아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남들에게 의존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차트 공부를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립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의존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돼요. 나만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사고 팔면 되니까 누군가에게 이거 언제 사요? 이거 언제 팔아요? 이거 더 사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준을 잡고 매매하라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달에 너무 수고했어요.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유튜브 영상도 너무 열심히 올려서 나를 위한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가방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가방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가방을 살 때 20만 원 선 안에서 가방을 살 거야.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가방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번에는 샤넬이나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프라다 이런 브랜드를 기준으로 잡고 가방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는 가격이나 브랜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잡고 가방을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가방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없어. 가격, 브랜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잘 팔리는 가방들 인기 순서대로 쭉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가방을 하나 고를래.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가방을 사는데도 내가 가격이나 브랜드나 디자인이나 인기나 어떤 기준을 잡고 가방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방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삼성전자를 샀는데 누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요. 누구는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고 팝니다. 똑같이 삼성전자를 샀는데 누군가는 나만의 기준을 잡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삼성전자를 사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욕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삼성전자를 사고 팝니다. 이렇게 뭐가 됐던지 간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어도 모두 다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려면 차트 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겠죠. 수많은 차트 관련 유튜브들을 보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다이버전스, 볼린저 밴드 굉장히 다양한 어려운 보조지표들을 사용하시면서 막 차트를 설명하시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차트에 이렇게 복잡한 지표들을 다 설정한 다음에 그걸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차트가 딱 있어요. 차트를 딱 보면 그냥 기본 차트예요. 이 기본 차트에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보면 하나하나의 캔들이 있고요. 또 이동평균선도 있고 밑에 거래량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주가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증권사 차트를 보던 그냥 기본 차트예요. 그럼 우리는 보조지표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차트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기본을 먼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차트를 볼 때 올랐다.
아, 내렸네, 올랐네, 내렸네 이러면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런 흐름이네, 이 정도로만 차트를 보시죠. 하지만 이 차트를 이루는 것들은 결국에는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캔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캔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트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캔들도 지금 보시면 모양이 다 각각 다르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캔들도 있고 그냥 각각의 캔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의 모양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캔들마다 또 이름이 하나씩 달라요.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있는 것은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십자가 모양의 캔들은 도지 캔들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도 있고 밑에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도 있고, 정말 캔들의 종류는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수많은 캔들의 종류를 모두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장대 양봉이에요. 이건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뜻입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가도 계속 올랐고요. 파는 사람이 없이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두 번째 이 캔들은요, 지금 위에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잖아요. 이 뜻은 장중에는 주가가 여기까지 크게 올랐는데 장 마감 때는 위에서 누르는 힘, 즉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누르는 힘,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 다음날 주가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캔들은 아래 꼬리가 길죠. 이건 장중에 주가가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밑에서 올라오는 힘, 즉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떨어졌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매수세가 유입이 됐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캔들은요, 십자가 모양인데 뭔가 그냥 되게 가늘어 보이는 십자가예요. 이 캔들은 도지 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추후에 주가 향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힘이 과연 매수세가 더 들어올지 매도세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봐야겠죠. 물론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차트 흐름이나 다양한 지표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 캔들을 한번 기준으로 삼고 내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뭐가 뭔지 커뮤니티에 이렇게 K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장대 양봉 위, 아래 중간선을 그어서 중간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이 중심선을 돌파하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돌파해주니까 정말로 주가는 34,000원까지 올랐었죠.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가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데 왜 과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건 오로지 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한 가지 기준을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 그 당시의 주가가 지금 이 라인,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 영상에서 지지와 저항 설명했었잖아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 이 가격대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봤더니 바로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었습니다. 이 중심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줘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지금은 중심선을 이탈한 상태니까 이쯤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스스로 정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평선도 5일이나 20일 이평선은 단기 이평선이고요. 60일은 중기 이평선, 120일, 240일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단타를 하려고 한다면
5일이나 20일 이평선과 같은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또 스윙이나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20일이나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뭐 캔들이나 이평선이나 거래량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부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례차례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 차트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래량이나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던 시점이라던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고 나만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가 캔들, 이평선, 거래량, 가격 이렇게 4가지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캔들이랑 이평선 이렇게 2개를 엮어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인데 내가 이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밑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면서 매수세의 힘이 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밑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어쨌든 주식은 계속 떨어지던 상태니까 내가 이동평균선 중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확실하게 넘어서면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2가지를 합쳐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매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윗꼬리,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 있는 음봉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캔들을 보고 이제 좀 고점이고 매도의 시그널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을 주가가 이탈하면 절반을 팔아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면 그때 전량 다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 기본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보조지표 이런 것들은 진짜 나중 문제입니다. 차트의 기본적인 공부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예전에는 차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도대체 차트에서 뭘 보고 언제 사서 언제 팔라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차트를 본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의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겠다. 이 뜻과 동일합니다. 내가 가방을 살 때 20만 원 이상이면 안 사고, 이 브랜드가 아닌 이상 안 사고, 이 디자인이 아닌 이상 안 사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방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다 보면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승률이 높고요. 또 누군가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승률이 높고, 또 누군가는 캔들이랑 이평선이랑 거래량 이렇게 3가지를 조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승률이 높고, 이렇게 나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방법이 나에게 가장 잘 맞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차트를 보고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내 기준이 맞을까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추천주를 받아가지고 매매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거 언제 팔아, 이거 언제 사, 이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단 1주라도 내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요, 나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매매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게 찾게 되면 또 거기서 얻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 공부 어렵게만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듣다 보니까 마냥 어렵지만은 않으시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도 차트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신 겁니다. 제가 또 쉽게 설명 잘하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의 기본 4요소,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가격, 이 부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안녕!